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지구 자기장 같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페이지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면은 자기장 발생 과정, 그리고 자기장의 세 가지 요소, 자기장의 변화, 이 세 가지 개념이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스스로 생각해 보기 한번 해볼게요. 철새 이동이에요. 선생님도 겨울에 그집 앞에 철새들 날아다니는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없이 수백 킬로미터 또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매년 이동하죠. 네, 여름 철새, 겨울 철새 다 똑같이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용한대요. 뭐 지구 주변의 자기장을 인식해서 길을 찾는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가설이 있는데 뭐 자기장 이론이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철새들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다. 그 뇌 속에 나침반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장 이용해서 막 이렇게 찾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지구 자기장이 지구에 이제 있는데 이 자기장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가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화면 때문에 지금 그림이 좀 가렸는데, 네, 화면을 조금 이제 어, 가리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교과서 그림을 좀 참고하면서, 자, 먼저 아래에 있는 그림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지구 자기장이 있어요. 네. 막대 자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실제로 지구 안에 이렇게 자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에 커다란 막대 자석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지구의 북극에 가까운 쪽에 S극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남극의 S극, 뭐 북극의 N극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침반을 딱 놨을 때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켜요. 그러면은 N극과 잡아당기는 것은 사실 S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 내부에는 북극 근처에 S극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막대자석으로 설명할 때는. 그런데 이 막대자석의 극 부분, 자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돼, 이 부분. 여기하고 실제 북극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북극을 탐험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침반을 가지고 북극을 찾아간다. 쭉 가면 결국 북극이 안 나와요. 북극 좀 옆에 떨어진 곳이 나오는지. 남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북극을 진북이라고 얘기하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극, 자기장의 북극이라고 해서 자북극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극, 진북과 자북극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자기장은 왜 생겼나? 이거 설명하는데 가운데 있는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일단 지구의 핵 부분은 금속이에요. 철, 니켈 같은 금속, 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 이 도체인데 내핵은 딱딱한 고체지만 외핵은 액체란 말이에요. 액체. 우리가 딱딱한 물체는 뭐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만 액체, 물 같은 거는 이런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막 저으면 막 움직이죠. 그리고 뜨거운 액체는 막 상승, 차가운 액체는 하강, 대류 현상도 나타나고 지구의 외액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보다 뜨거운 부분과 덜 뜨거운 부분이 온도차가 생겨서 서로 대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도체가 막 움직여요. 도체가 움직여요. 자기장에서 도선이 막 움직이면은 유도전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고 이 전류가 흐르면 여기로 이 전류가 흐르는 이 근처에 자기장이 또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구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바로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 교과서 2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조금 더 보고 교과서 그림 참고해서 다이너모 이론으로 지구의 자기장을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9페이지에 지구자기의 3요소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선생님 옆에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놓고 수업을 하는데, 이 그림은 그냥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구 자기장을 설명할 때는 입체 공간, 3차원 공간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데, 개념을 한 번만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첫 번째 편각. 지구자기의 3요소 중에 첫 번째 편각. 두 번째는 복각. 세 번째가 수평자기력인데, 일단 편각, 첫 번째 편각은 자북과 진북이 이루는 각도. 네. 실제 진북은 이쪽이야. 그런데 자기장 방향은 이쪽이야. 요 둘 사이 각도 차이가 생기죠? 이 각도 차이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편각이 생기는 이유는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각.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래요. 자,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 이렇게 평면을 하나 지금 가지고 왔어요. 자, 평면이죠? 자, 이 평면상에서 우리가 나침반을 놓으면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는, 나침반 자체도 평면이에요, 사실. 이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실제로 자기장 방향은 지표면과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일 수 있어요. 이때 이 평면하고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기울어졌느냐? 얘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고 위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는 아래쪽으로도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네. 위쪽으로도 기울어지고 아래쪽으로도 기울어지고 북반구 남반구에 따라서 이 방향이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복각. 이 복자가 한자로 쓰면은 엎드릴 복자래요. 우리가 이제 뭐 복종한다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는 거. 요게 구부러진다. 이렇게 엎드린다.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엎드렸다. 이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평자 기력. 네, 실제 지구자기장 방향이 수평이 아니죠. 이렇게 뭐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 벡터를 수평 성분 그 다음에 수직 성분 나눌 수 있겠죠. 이때 수평 성분을 수평 자기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수직 성분의 자기력은 수직 자기력. 우리가 수직 자기력이란 말은 사실 안 쓰고 연직 방향. 수직을 지구과학은 연직 방향이라고 많이 씁니다. 연직 자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직 자기력은 지구 자기 3요소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연직 자기력 넣어서 지구 자기장 4요소, 뭐 4대 천왕 이렇게 4요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연직 자기력은 별로 안 써요. 우리가 수평 자기력과 복각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연직 자기력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직 자기력은 안 씁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초록색, 초록색, 여기 이제 진북이에요. 진북 방향이라고 할게요. 관측자는 여기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은 자북 쪽을 가리켜요. 나침반의 N극은. 그러면은 이 진북과 자북의 이 사이 각도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침반은 이렇게 수평 방향을 가리키지만 정말 실제 지구 자기장의 전자기력 방향, 이게 지구 자기장 방향인데 얘는 수평 방향이 아니죠. 이때 자북 방향과 지구 자기장, 전자기력 방향의 이 기울어진 각도, 이 복각은 그래서 이 수평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 복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전자기력의 수평 성분의 수평자기력, 연직 방향을 연직자기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라색 연직자기력과 빨간색 수평자기력 벡터를 합치면은 바로 전자기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 지구자기 3요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씩 우리가 이제 예를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편각 먼저 설명할게요. 지금 교과서 17페이지 그림인데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A, B, C 세 지역이 있어요. 자, A 지역에서 먼저 나침반을 봤더니 이렇게 N극이 여기를 가리켜요. 자북극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실제 지구는 지리상의 북극, 진북은 여기입니다. 이 각도 차이가 13도예요.
그러면은 이 각도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하는데 편각 13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진북 기준으로 자북이 오른쪽이니까 동쪽 방향이겠죠. 동쪽 방향으로 13도 틀어졌어. 그러면 이때 편각은 13도 2, 이스트 동쪽 또는 동쪽 방향을 플러스 13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관측지 B에서 볼게요. B에서 봤더니 우연히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자북극과 실제 진북이 위치는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아. 그럼 이때는 진북과 자북이 같은 방향이야. 편각은 0, 0입니다. 그 다음에 C에서 볼게요. 와, 지리산 북극은 여긴데 편각은 이렇게. 자, 나침반이 가리킨 자북은 여기니까 이 사이각도가 20도, 편각은 20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C에 있는 관측자 기준으로 나침반의 바늘은 W 쪽을 향하니까 이때는 진짜 북극, 진북에 비해서 서쪽으로 치우친 자북이니까 20도 W 또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왜 헷갈리느냐? 왜 헷갈리느냐? 자, A 다시 볼게요. 이 나침반만 보면은 우리는 나침반 이 바늘을 보고 여기가 실제 북극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북은 이 자북에 비해서 W 방향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A에서는 편각을 W 13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거는 정말 북극, 진북이 기준인 겁니다. 진북이 기준이고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이 어느 방향으로 틀어졌는가 우리가 이 나침반에 있는 이스트, 웨스트, 이 동서 방향 이걸 보고 그냥 답을 적어내면 안 돼요. 이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이 더 헷갈리는 거 아니겠죠? 네,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복각이에요. 왼쪽 그림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지구인데 실제 지리적인 북극은 여기에요. 자전축과 지표가 만나는 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장의 북극, 자기의 북극, 자북, 흔히 줄여서 자북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북은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극은 여기에요. 그런데 막대자석 옆에 철가루 뿌리면 자기력선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이렇게 나비 날개 모양 이렇게 이게 이제 왼쪽에는 그림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지구 자기장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구 자기장은 실제 남극 근처에 N극에서 자기력선이 쭉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지표 근처에서 이렇게 나침반을 놓으면은 이게 오른쪽 그림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북극부터 볼게요. 실제로 자북극 근처에서는 자기력선 방향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표면과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여기에서 자기장 방향을 재면은 지표면과 수직, 직각 방향. 그래서 복각이 90도가 되는 거고요. 자기 적도, 여기가 지금 자기 적도인데 실제 지리적인 적도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 자기 적도에서는 이렇게 지표면 방향. 자, 보조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 지표면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 지표면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서로 나란해요. 복각이 0도가 되는 거죠. 중위도 지방에서는 이게 지표면인데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북극에서는 지표면 방향은 여기인데 자기력 방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극에서는 자기 북극에서는 복각이 이렇게 수직 90도이다.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이다. 그리고 중위도 지방에서는 복각이 0과 90도 사이가 되겠죠. 이때 지표면이 자 옆에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 손이 조금 이렇게 직선이라고 믿어주세요. 이게 지표라고 한다면은 자 이게 지표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자기력선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지표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면 이걸 복각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일 수도 있겠죠. 남반구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자, 왼쪽 그림 보면 남반구는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이러면은 방향이 지표를 뚫고 나온다 그러면은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지표를 뚫고 나오면 마이너스 부호, 자, 지표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면은 복각을 플러스 부호 이렇게 정했어요. 복각은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위도에 주로 비례하는 숫자를 갖는다.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커진다. 이때 복각 크기는 뭐 절대값으로 얘기해야겠네요. 지작이 남극 가까이서는 마이너스 90이니까 마이너스 90의 절대값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복각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복각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은 교과서 30페이지 해보기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복각계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졌는가 지구 자기적인 방향을 측정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실험 도구가 여러분들은 집에 없겠지만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내면은 실험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면은 서울 지방, 즉 우리나라는 복각이 약 55도 정도다. 위도는 서울 지방은 뭐 거의 38도 정도인데 복각은 55도니까 실제 위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복각이 90도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실제 자기 북극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복각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 자기력은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고요. 복각이 많이 기울어지면은 수평 자기력은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구 자기장 성분 중에서 지구 자기력 성분 중에서 복각이 커진다? 그럼 고위도로 가는 거죠. 그럼 그만큼 연직 방향으로 자기력 성분이 증가하는 거니까 연직 자기력은 더 증가하고 수평 자기력은 감소한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연직 자기력과 수평 자기력은 서로 반대로 변화해요. 적도 쪽으로 가까워지면 수평 자기력이 커지고 연직 자기력은 작아지는 반면 자기의 북극으로 가면은 반대로 연직 자기력은 작아지고 수평 자기력이 커진다. 자, 이건 위도에 따른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30페이지 지구 자기장의 변화 설명할게요. 지구 자기장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꾸준히 측정을 하는 거예요. 뭐 매일매일 측정하고 올해도 측정하고 뭐 작년도 측정하고 이렇게 쭉 측정을 해봤더니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변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태양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변화, 일변화입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자, 이렇게 2월 11일, 12일, 13일 세 가지 데이터인데 낮 시간에는 조금 자기장이 세지고 밤 시간에는 조금 작아지고 낮 시간은 세지고 밤 시간 조금 작아지고 낮 시간 세지고 네,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근데 매일매일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제 값하고 오늘 값하고 좀 다르죠. 네, 그렇지만 이런 하루를 주기를 갖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일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태양이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보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대기에 전리층에 유도 전류가 이제 양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낮에는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유도 전류가 조금 많이 생기면은 자기장이 좀 세질 수 있고 밤이면은 햇빛을 안 받으니까 좀 자기장이 약해지고 이런 변화. 일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년 변화예요. 자,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변화예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먼저 보면은 관측 연도가 단위가 연도인데 막 900년대 이런 게 있어요. 950년, 1050년. 이때부터 계속 잰 거예요. 자, 얘를 뭐를 쟀냐면은 X축은 평각이고요. 오른쪽은 복각이에요. 어느 한 지역에서 평각과 복각을 1000년 이상 이렇게 막 수백 년 동안 여기는 이제 1000년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관측 데이터가 950년부터 1900년대까지 나오니까 1000년 이상 맞네요. 네, 1000년 조금 넘네요. 자, 이렇게 재봤더니 아무튼 이게 편각도 변해요. 편각이 플러스 동평각 쪽이었다가 마이너스 서평각으로도 바뀌고 복각도 50도 근처까지 갔다가 75도까지 가고
이렇게 막 바뀌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이걸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는 그림으로 대입해봤더니 지리적인 북극은 변화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북극은 여기야. 그런데 자북극이 과거에는 이쪽이었다가 여기까지 이동했죠.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쑥 이런 식으로 네, 저위도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북극이 이만큼 천년 동안 위치가 변화하는 거예요.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지구의 외계 액체라 그랬죠. 액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유동을 해요. 대류 현상.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도 강해지고 약해지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자기 북극 또는 자기 남극의 위치도 막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영년 변화라고 합니다. 자, 이 영년 변화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측정한 것도 있지만 지층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해련 근처에 그 암석에 기록되어 있는 지구 자기장을 알아봤더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지자기 줄무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원대 북합한 태평양이에요. 지구 자기장 줄무늬, 얼룩말 줄무늬 같은 줄무늬가 있어요. 지구 자기장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색깔이 진한 쪽은 정자극기, 좀 연한 쪽은 역자극기라고 하는데 지구 자기장의 N극, S극 방향이 뒤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은 지리적인 북극이 여기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 자기장에 이 안에 있는 막대 자석은 S극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S극, N극 위치가 서로 180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180도 또 바뀌는 거예요. 이 주기가 어쩔 때는 뭐 몇만 년에 한 번, 뭐 10만 년 이상, 몇십만 년에 한 번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구 내부에 있는 외계 영향을 받아서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변화도 아니고 0년변화도 아니고 그냥 변화할 때가 있어요. 왜 변하지? 주기를 재봤더니 뭐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 그렇다 오랜 변화도 아니고 갑자기 불규칙적 이거는 태양 폭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 폭풍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밑에 그림 보면 나와 있죠. 태양에서 폭발 현상 우리가 플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레어가 발생할 때 태양에서 우주 공간으로 전기, 자기를 띠는 입자들을 막 쏟아내요. 엄청난 양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지구 방향인 거야. 이 입자들이 지구로 막 쏟아져 오겠죠. 엄청난 입자들이 지구로 이렇게 막 쏟아져 옵니다. 네, 지금 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구로 막 쏟아져 와요. 그러면은 지구 자기장에 교란 현상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뭐 무선 통신이 안 된다거나 가끔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같은 거 보면은 인공위성 생중계로 보는데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현재 위성 상태가 좋지 않아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할 때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림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자기 폭풍이 일어날 때 지구에는 아름다운 이런 오로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자기 폭풍 뭐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오로라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더 하자면 오로라 보러 요즘 여행 많이 가요. 아이슬란드 같은데 네, 얼마 전 TV 프로에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아이슬란드 간다고 오로라를 맨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로라를 보려면 태양에서 자기 폭풍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플레어 현상이. 근데 태양의 플레어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그때가 태양 흑점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태양의 흑점이 많을 때 가야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데 그게 2022년도 3년도쯤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고3인데 뭐 2년 3년 뒤에 대학생이 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 대학교에 가서 여행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면 안 돼요. 여름에 가면은 북극권, 아이슬란드는 백야현상으로 해가 잘 안 져요. 밤이 없어.
오로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지구 자기장을 우리가 이제 뭐 벤 앨런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벤 앨런드의 의미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대기권 외곽에, 기권 바깥에 형성된 자기력의 방어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벤 앨런드가 하는 역할은 태양에서 오는 그 대전 입자들,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표면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생명체를 보호해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벤 앨런드가 있어요. 자, 가운데에 이제 지구가 있고요. 자, 지구 옆에 벤 앨런드가 노란색 도넛 모양인데 이중 도넛이에요. 안쪽에 있는 작은 도넛을 4대, 바깥에 있는 큰 도넛을 우리가 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벤 앨런드인데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자, 실제 이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태양의 영향을 조금 덜 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풍의 영향 때문에 지구 자기력선이 태양 쪽은 조금 약간 찌그러져서 납작해지고 태양 반대편은 태양풍에 의해서 이렇게 쭉 밀려서 길게 꼬리처럼 늘어나고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지구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침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두 글자로 판각? 복각? 어떤 거죠? 두 글자니까 복각이죠. 네, 복각. 자, 두 번째, 진북 기준으로 자북이 서쪽으로 8도 기울어져 있다. 이 지역의 평각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는가? 네, 8도 W라고도 써도 되고 마이너스 8도이다. 이게 대전 지역의 편각이에요. 대전은 나침반을 가지고 북극을 딱 측정하려고 하면은 실제 북극보다 서쪽으로 약 8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나라 뭐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남쪽 방향, 남향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침반 가지고 방향을 측정한 다음에 건물을 그대로 지으면 실제 정남쪽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8도 정도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대전에서 건물을 짓는다면은. 네, 대전에 이런 건물들 꽤 많아요. 자, 을 진행하고요. 다음 차시는 간원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규산염 광물 교과서 41페이지 배울 건데요. 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